이어서 초등학교 입학준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책가방 같아요. 네, 책가방이 제일 중요하죠. 네, 책가방은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네, 책가방을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이가 스스로 열고 닫기가 편한가?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좀 가벼운 재질이어야 아무래도 어깨가 안 아프고 좋겠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좀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가방에 물병을 꽂을 수 있는 수납 주머니가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덮개가 있는 디자인보다는 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퍼가 잘 열고 닫히는 그런 디자인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재질도 가죽이나 이런 딱딱한 재질보다는 가벼운 천 재질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가 더 편합니다. 네, 실내화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하얀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물병도 개인 텀블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나요? 뭐 네임 스티커나 뭐 라벨지, 라벨 프린터기 같이 이렇게 아이의 물건에다가 이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아이들 물건에다가 직접 많이 붙일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통에 연필 세 자루, 지우개 하나 정도 이제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연필도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비 연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진하게 잘 써지는 그런 연필을 추천해요. 너무 연하면 아이들이 글씨 쓸 때 좀 손목도 아프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각형 모양 아니면 육각형 모양 이런 연필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지우개는 단순하면서도 딱 지웠을 때 아이들이 잘 지워지는 그런 디자인이 좋아요. 그래서 뭐 색연필 같은 거 잘못 칠했을 때에도 그냥 아이가 쓱쓱쓱 지웠을 때 잘 지워지는 그런 단순한 모양의 디자인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클리어 화일이나 서랍 바구니, 또 실내화 주머니. 요즘 특히 실내화 주머니는 필요 없는 학교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같이 이렇게 뭐 문구류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 측의 안내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져오지 않으면 좋은 물건들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색연필이 너무 많은 색깔의 색연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연필식 뭐 전문가용 색연필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매번 깎아서 쓰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장식용 키링이라던가 아니면 캐릭터 스티커 같이 이렇게 아이들의 공부 집중에 좀 방해가 될 만한 그런 물건은 가지고 오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이를 딱 맡아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5교시 딱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 아이들이 쫙 갑니다. 그래서 교실 밖으로 후루루루 나가요.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가 어떻게 그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아이에게 알려주고 같이 학교 이후의 계획을 미리 짜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돌봄교실, 학교에 돌봄교실을 운영을 한다 하는 경우에 학교 측의 안내를 잘 들어보시고 대부분 이제 입학식 전에 미리 추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봄교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돌봄교실을 신청을 해서 추첨이 되면 돌봄교실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고 추첨이 되면 방과 후 학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방과 후 교실은 학교에 거의 뭐 6교시, 7교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뭐 우리 아이가 4교시, 5교시 수업이 끝났다. 근데 그 이후에 뭐 별도로 뭐 어떤 다른 강좌를 듣고 싶다 했을 때 그 방과 후 교실을 신청을 하면 뭐 6교시, 7교시 정도 되는 시간대에 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귀가를 하는 식으로 아이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등하굣길을 먼저 걸어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이와 함께 그 학교 오가는 등하굣길을 직접 걸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좀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하고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죠. 특히 교통규칙 같은 경우 이제 교통안전교육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이가 이거를 계속 반복 연습을 해서
그래서 몸에 습관이 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뛰어가지 않고 신호등 잘 보고 갑자기 확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학교는 했는데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은 끝났는데 뭐 학원이나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 이 사이가 좀 애매하게 남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사실 이제 이 부분으로 당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죠? 일단 아이가 학교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항시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잠깐 책을 본다든지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학교 운동장에서 잠깐 놀고 있어 라던가 뭐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거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은데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장소는 학교 도서관이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대기를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그 외에도 뭐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던가 부모님 전화번호를 미리 외워둬서 혹시나 뭐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한 조치이겠죠. 자, 드디어 기다리던 초등학교 입학식 날입니다. 입학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 매년 3월 2일마다 이제 입학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2024년도는 3월 2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말 지나고 3월 4일 월요일이 바로 입학식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오전 10시에서 11시 조금 넘는 시간 정도, 11시 반 정도까지 해서 이제 입학식을 진행을 하고요. 이날은 이제 점심 식사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이제 11시 반에 입학식 끝나면 거의 바로 집에 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또 입학식 팁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입학식 때 간단하게 책가방, 또 실내화, 물병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시면 좋고요. 입학식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따뜻하고 활동이 편한 옷, 편한 신발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직은 3월 초라서 조금 춥거든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도착해서 학교도 좀 둘러보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와보고 하면서 아이가 학교를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이날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칭찬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출석 번호가 이날 이제 알게 되는데 아이의 출석 번호를 꼭 외워두세요. 그래야지 이후에 어떤 신청서를 쓰게 된다거나 학교 관련 일에 이제 참석할 때 아이의 출석 번호를 같이 써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왜 입학식 날 칭찬을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은 왠지 좀 무서울 것 같아. 유치원 선생님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있어서 좀 긴장을 하거든요. 너를 잘 도와주시고 너의 학교 생활을 즐겁게 잘 해주실 분일 것 같아. 라고 먼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학교에 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매일 아침 기분 좋은 등교 루틴을 만들어 주신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표를 조금 만들어 보았는데 아침에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너 학교엔 무엇을 할 거니? 하고 학교의 일정을 스스로 말해보게 하는 그렇게 한다면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나서 당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네. 추천하는 메뉴와 네. 추천하시지 않는 메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초등교사로서 일을 해보니까 가끔 이렇게 우유에 타서 먹는 시리얼류 같은 거를 먹고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와서 1교시 끝난 다음에 우유 급식을 할 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우유를 이미 먹고 왔는데 학교에 와서 우유 급식을 또 하려니까 너무 우유를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우유에 타는 시리얼 종류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루틴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학교 하고 나서 아이에게 어떻게 부모로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학교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오늘 어땠어?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학교를 좋게 기분 좋게 오늘 무사히 잘 다녀왔구나 이런 느낌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가방에서 바로 꺼내서 확인을 하시고 또 바로 학교에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바로 사인을 해서 가방에 다시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후에 필통에 아마 이제
그 연필이 좀 뭉툭해져 있을 거예요. 쓰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뭉툭해진 연필이 있으면 깎고 필통 정리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아이와 같이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왔는지 간단하게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입학을 해서 3월 한 달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네, 3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1학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했던 선긋기 활동 같은 것을 조금 더 이어서 하기도 하고 종이 접기나 뭐 만들기 이런 종류의 활동을 좀 더 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 반 교실은 어디 있는지, 뭐 보건실이나 교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요.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급식실에 가서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책상에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뭐 내 물건 정리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랍 정리, 사물함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이 입학 초기에 학교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굉장히 3월에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기초조사서라고 해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 1년간 보관하시면서 아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 서류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서 내 아이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해서 아이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동의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 조사서라고 해서요. 이거는 혹시 내 아이가 알레르기가 좀 있다 하면은 꼭 작성해서 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영양 선생님께서 잘 보시고 급식실에서 식단을 짤 때 특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또 수익자 부담 경비 동의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1학년 때 한 번 제출하면 6년 내내 이제 이 정보로 활용을 하면서 필요한 뭐 수익자 부담 경비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류이고요. 건강조사서라고 해서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신체적 지병이 있거나 어떤 병이 있을 때 보건 선생님께서 이걸 미리 알고 응급조치, 뭐 필요하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이 역시 학교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센스 있고 지혜로운 학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번 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학부모가 센스 있고 지혜로운 학부모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좀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문이 갔는데 안내문을 잘 읽어보지 않으시는 경우 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학교에서 안내하는 자료이니만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학교에 회신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 그런 거는 바로바로 그 다음날 뭐 사인을 해주시거나 신청하실 거 있으면 신청하셔서 바로바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학교 업무 처리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가장 공식적인 학교 정보가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에 너무 휩쓸리기보다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등록을 해놓고 자주 들어가서 우리 학교 정보를 공식적인 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전화. 만약에 어떤 담임 선생님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다, 어떤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상담 전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4시 반 사이거든요. 일단 담임 선생님은 오전 중에는 전화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사실상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오후 4시 반에서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퇴근을 하시고 이제 개인 사적인 공간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통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반 사이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은 요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과 얘기하실 때 예의 있는 말투와 태도로 소통하는 거 가장 중요하겠죠? 초등학교 1학년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초등학교는 8시 40분쯤에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 수업이 1교시가 9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8시 40분에 등교하면 9시까지 아침 활동들을 하고 뭐 수업 준비를 한다든지 하겠죠. 그리고 1, 2, 3교시가 연달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뭐 국어라든지 수학, 통합 교과들을 배우고요. 점심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점심 때 이제 급식을 좀 빨리 먹는 친구들은 더 많이 놀게 되고 급식을 좀 느리게 먹는 친구들은 조금 더 점심 식사를 시간을 좀 더 길게 갖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조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이들이 조금 놀고 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후에 4교시, 5교시 때는 아무래도 1, 2, 3교시 때에 비해서는 조금 체력도 떨어졌고 약간 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대여서 주로 조금 더 재미있는 활동, 특히 통합교과나 창체 시간 정도로 이제 배정을 해서 작품을 제작한다거나 뭐 놀이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뭐 4교시, 5교시 정도 이제 해서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 한 1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데 요때 이제 청소하고 자기 자리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시간표를 저희가 한번 짜봤어요. 이 시간표는 학교에서뿐만이 아니고 학교 후에도 어떻게 아이가 생활을 하면 되는지 한번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시간표를 한번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아이의 학교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표를 짜보고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볼 수 있게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육아를 하는 것도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학년 아이들 국어와 수학 어디까지 배우나요? 아, 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럼 과연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어는 1학년 국어에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한글 떼기입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때 집중적으로 한글을 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거의 6단계, 7단계 정도 수준까지 한글을 뗄 수 있게끔 1학년 1학기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끝나갈 때쯤에 이제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려서 그림 일기를 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림 일기를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고 문장 한 3문장 정도 구성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국어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조금 더 한글을 완벽하게 뗄 수 있도록 뭐 맞춤법 교정이라든지 받아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끝나갈 때쯤에는 겪은 일이 드러나게 줄글로 일기 쓰기를 해서 이제 그때는 한 5문장 이상 정도 구성을 해서 아이가 일기를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국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네, 수학은 일단은 두 자릿수 99까지의 수를 일단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 요거가 이제 1학년에서 수학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자릿수까지 알고 수의 크기 아는 거. 그 다음에 받아 내림이 없는 뺄셈,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도 두 자릿수까지 하는데 이제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은 없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연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통합교과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나요? 예, 통합교과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3개의 교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제별로 합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3개를 다 합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림책을 읽는다든지 진로 교육을 한다든지 성교육을 한다든지 디지털 활용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것들을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들의 계획하에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해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한글 문해력 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어 매체 영역이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전에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안전한 생활 요소가 통합 교과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적용되는 통합 교과서에 이제 흡수돼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학년들도 학교 숙제를 네. 하잖아요. 네. 1학년들은 어떤 숙제를 하나요? 네,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또 아이가 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숙제를 내주는데요. 다양하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한글 읽기 급수장처럼 이제 한글을 읽기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형태로 숙제를 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림 일기를 배웠다. 그러면은 주말에 그림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숙제를 내본다던가 아니면 받아쓰기를 해서 받아쓰기 급수장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시작 단계 좀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학교 숙제를 내주면 아마 이제 학교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또 아이의 수준을 올리기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 숙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같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간혹 보면 이거 안 해도 돼 네. 하면서 학교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왜 숙제 안 했니? 이러면 엄마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교사가 당황하는 경우가 네. 종종 있는데 학교 숙제는 아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학교 숙제를 존중하는 마음을 1학년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수업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숙제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차원에서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한번 1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번 1학기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학기 3월에는 입학식이 있죠. 그리고 학교 설명회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4월에는 학생 정서 행동 검사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들은 모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5월이 되면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1학기 행사로 뭐 현장 체험 학습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체육대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6월에는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 이것도 학교마다 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6월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월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 방학을 하겠죠. 네. 이후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2학기 개학식 하고 나서 2학기가 시작이 되면 2학기에 학부모 상담을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학기 행사, 뭐 가을 운동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축제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체험학습을 한 번 더 갔다 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서 2학기 행사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학년이 마무리되는 11월이나 12월쯤에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느낌으로 뭐 학습 발표회를 한다거나 재능을 뽐내는 예술제가 열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행사 중에서 네.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는데 네. 학부모 공개 수업에 팁이 있죠. 네. 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조건 한 10분 전쯤 미리 도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수업이 시작할 때쯤 됐는데도 만약에 부모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은 안 와요? 우리 부모님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어요? 하면서 아이가 자리에 착석을 아예 못해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미 부모님이 미리 오셔서 나 여기 와 있어 하는 친구들은 벌써 딱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조금 서둘러서 미리 학교에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시거나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1학년 네.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중을 막 엄청 길게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고학년에 비해서. 하지만 집중력을 차근차근 계속 늘려주는 훈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금씩 집중력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혹시나 내 아이가 너무 집중력이 부족하고 좀 산만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연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중력 훈련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한테 어떤 행동을 지시하실 때 한 번에 한 가지만 제시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한꺼번에 중구난방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딱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기다려 보시고
아이가 그 일을 집중해서 잘 했다,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칭찬을 듬뿍 해주시면서 아이가 집중을 잘 했음을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평소에 집안 환경이 좀 집중이 잘 되는 집안 분위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TV가 너무 많이 계속 틀어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실 때 막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보시는 모습도 아이가 좀 이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형태의 대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를 하실 때에는 핸드폰 보지 않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아이의 집중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외톨이 같다, 혼자 노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이제 부모님께서 학부모 상담하실 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내 아이가 너무 혼자 논다. 내 아이가 외톨이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막상 제가 그 아이를 관찰해 보면 실제 그렇게 본인이 외톨이 같다라고 막 시무룩해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지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1학년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 먼저 그때그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이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점심을 먹고 딱 나왔는데 내가 오늘은 저 아이가 보이네? 그럼 저 아이랑 놀고, 다음 날은 저 친구가 보이네? 그럼 저 친구랑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굳이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친구랑 노는 형태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놀고 싶은 친구를 이렇게 몇 명을 정해서 그 친구들하고만 좀 집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노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기다렸다가 그 친구하고 좀 더 이렇게 잘 노는 그런 경향의 친구가 있고, 반면에 정말 혼자 노는 친구가 있어요. 혼자서 뭐 블록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그 점심놀이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다 아이의 성격이고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너는 왜 친구가 없니? 이렇게 막 얘기하시기보다는 아이의 하나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존중을 해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1학년은 제가 교육 현장에서 보면 장난인지 폭력인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1학년 애매한 교실 풍경, 네. 이것에 대해서 1학년 담임교사로서 네.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어떤 아이에게 뭐 악의가 있거나 그 친구를 특별히 미워하거나 어떤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이렇게 뻗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특별히 그 아이를 싫어해서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대를 존중하는 그 어떤 제스처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친구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경계선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경계선이 있고 이 경계선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물론 지도를 하지만 집에서부터 지도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다던가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어떤 언어 사용, 말을 전달할 때 뭐 상대를 좋아하는데 어떤 스킨십을 하게 된다거나 할 경우에 상대의 경계선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상대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친구의 경계선을 침범하게 된다면 친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친구의 뭐 지우개를 빌렸어야 된다. 그럼 친구의 물건을 침범하는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친구야 너의 지우개를 미리 빌렸어도 되겠니? 라고 미리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상대의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친구의 물건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경계선 교육을 집에서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1학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3교시에는 미리 받은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좀 자세하게 학부모님들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3교시 때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1학년 딸 이현망입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수학 개념학습 교재로 선배맘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받은 교재가 바로 큐브 개념 교재였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교재로 시작하면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교재 선택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이와 함께 교재를 살펴보니 쉽게 풀어내서 기초 잡기 딱 좋은 교재더라고요. 교과서 개념을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스텝별 문제 난이도도 너무 튀지 않고 수학 익힘 교과서 문제까지 학습할 수 있어서 깔끔하게 한 단원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1학년 1학기 큐브 개념 교재로 시작했고 다음 학기도 고민 없이 큐브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비 초등학부모를 위한 큐브 입학식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큐브 입학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